또 다른 이제 관련된 기사가 또 터져 나왔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자,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2022년 재보선 또 올해 총선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측근인 명태균 씨의 육성 파일에 이제 당사자들 여권 인사들은 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도 한마디로 소설 같은 얘기다 이렇게 했는데, 이준석 의원은 7불사 회동은 이제 인정을 했잖아요. 김영선 의원을 만났다는. 자, 그런데 폭로 내용이 당시에도 이 공천 개입으로 보기에는 완결성이 없어 무산됐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민형사상 소장을 접수한다면서 법적 책임의 시간이라면서 또 SNS 통해 밝히고 이제 그 공천 개입설을 주장한 언론에 대해서 이제 좀 공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야당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박찬대 원내대표는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라. 사실이면 명백한 범죄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한 발 더 나가서 탄핵의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스모킹건.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총선 때 개혁신당하고 김영선 의원이 이제 비례대표를 거래한 측면이 있다는 의혹,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이 명태균 씨 주장대로 여사와 김영선 의원 간에 직접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요. 우리 아마 시청자들도 청취자들도 혼란스러울 텐데, 이 사건의 본질은 뭐고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저는 이제 뭐 수사를 하면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데이터 전문가 차원에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른바 우왕좌왕이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게 명쾌하게 설명이 되고 일단락이 되면은 이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용만 짧게 요거를 정리해드리면 이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소설, 폭로 내용 완결성 없어, 허위사실 유포, 철저한 수사로 진실, 이 이야기로 명쾌하게 일단락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공천 개입 이것도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됩니다. 일단락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사과문자 전당대회 때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됩니다. 심지어 도이치모터스 또 진위 여부가 안 가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명품백 이것도 또 가려야 됩니다. 양쪽이 가려. 마포대교 진위 여부도 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논란이 일단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파만파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설상가상. 그렇죠. 왜 확장이 될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명쾌하게 일단락이 되면 너무 좋을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대선 전부터 있었던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임기 반환점이 되는 시점까지도 해소가 안 되니까 대통령 지지율, 그러니까 한국갤럽의 부정평가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가 포함됐습니다. 비율은 높지 않지만 다른 형태로 들어가 있을 때 국힘 지지율, 심지어는 당을 나간 이준석 의원까지도 관련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해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론으로 일단락시키는, 국민들이 뭔가 대통령실이든 국민의힘에서 설명하면 아니지 그게 사실 아닌 거야 이렇게 공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이건 임기 끝날 때까지, 아니 임기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이준석 지금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핵심적인 증거들을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안 하면서 자꾸 변죽만 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뭐 거의 지금 함께 계속 움직여 온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여전히 뭔가를 도모 중인 상황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뭐 거래를 통해서 얻을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그러니까 개혁신당 쪽하고 접촉해서 그걸 폭로할 테니 뭐 이렇게 비례 일본 달라라는 거 식으로 이렇게 거래를 시도했듯이 지금도 거래를 시도 중인 거라고 저는 이번에는 용산하고 거래를 시도할까요? 용산하고라고 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흔한
이 총선이나 뭐 이런 그 선거 관련해서 공천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에는 뭐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 여사한테 전화 걸어서 공천 받아줬다라는 게 이 명태균 씨 주장이잖아요. 그런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 총선 국면에 와서는 이걸 김영선 의원을 못 지켜주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거의 공천을 못 받는 게 확실했기 때문에 개혁신당 쪽으로 접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신당 쪽으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김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이제는 완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얘기입니다. 두 분의 성정을 봐서도 알지만. 자, 그럼 그런 정도로까지 선을 긋고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실패를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대안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김영선 전 의원이 아마 다음 지방선거를 노리고 있다. 경남지사 같은 걸 노리고 있겠죠. 명태균 씨하고도 관련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때 공천권을 행사할 사람이 누구냐? 그쪽으로 움직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그 밑작업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김 여사 매기고 속된 말로 이준석 매기고 그리고 누군가의 품으로 지금 가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그럼 누구일까? 다음번 지방선거 때 공천권 행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인물. 저는 한동훈 대표 쪽으로 결국 줄을 서기 위한 그쪽으로 가기 위한 지금 매우 복잡한 나름의 어떤 지략을 지금 펴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예. 평론가님 얘기로는 지금 진짜 폭탄은 터지지 않았다는 얘기고, 자 명태균 씨는 현재 입장은 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민형사상 소장을 접수하겠다면서 또 이런 입장인데 진짜 폭탄은 있다는 거예요. 폭탄 절대 안 터뜨릴 겁니다. 이거 안 터뜨리고 이거 끝까지 카드로 활용하면서 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보통은 이제 달을 가리키는데 왜 자꾸 손가락만 보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달을 보면 안 되고 손가락을 봐야 된다. 오히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이제 무기가 주어질 수 있다 그런 뜻 같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허위 사실로 이제 고소할 때 한 얘기들이 이상한 얘기들이에요. 왜냐면은 김영선 의원이랑 김건희 의원 사이, 뭐 김건희 씨 사이에는 뭐 텔레그램이 없고 다 자기랑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뉴스토마토에 처음에 제보했던 제보자 A 씨라고 알려진 이준석 의원 본인이 봤다고 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랑 영부인 사이에 있었던 텔레그램 내용은 명태균 씨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뭐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윤상현 의원이 이거 뭐 소설 같은 얘기라고 막 하는데 이걸로 일축이 안 되는 이유가 본질입니다. 소설 같은 얘기여야 하는데 소설 같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관련해서는 최재형 목사랑 주고받은 거 막 공개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안 유지해 주세요 이러면서 영부인이 다른 사람한테 해서 곤란할 법한 얘기들을 한 정황들이 너무 많고, 두 번째로 한동훈 대표한테 보낸 그 문자도 공개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거는 정무적으로 대통령실과 당이 판단해야 될 내용인데 개인적으로 접근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마포대교 가가지고 마치 뭐 대통령인 것처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 소설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 전원이니까 아까 법률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럴 것 같잖아요. 이게 지금 더 문제인 것이고 이거를 해서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 같은데 불 빨리 안 끄면 위험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불 빨리 안 끄면 위험할 거다. 저는 이제 이종훈 평론가 말씀에도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 또 다른 차원으로 저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어수선하고 또 우왕좌왕하는 연장선상이 이제 시작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지율이 높고 총선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다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죠. 근데 김영선 전 의원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매칭이 될까, 결합이 될까?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김영선 전 의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수조에 물까지 마셨잖아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나타냈던 것이, 드러냈던 것이 김영선 전 의원이고, 또 김영선 전 의원이 또 PK 지역에 기반을 두고는 있지만 또
전직 의원이지만 경남지사를 할 정도의 영향력이다. 물론 이제 공천을 받으면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저는 지역의 어떤 그 개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본다면 김영선 전 의원이 흔쾌히 선뜻 경남지사에 당선되고 올라탈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인데 한동훈 대표가 덥석 관계를 가지고 결합이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일련의 사태 또 최근에 심우정 검찰총장 청문회를 할 때 보면은 많은 정보들이 좀 새나간다. 유출된다. 지금도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명태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노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보자 A씨가 결국은 이준석 의원이라는 것. 결국은 저는 임기 반환점 시점에 굉장히 이 정보 보안 관리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하나만 저희 그 보고 계신 분들도 예. 이 사건을 상당히 좀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많은 댓글을 올려주셔서 좀 읽어드리고 하은기 부대변인 네. 먼저 드리고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 여사 대단하다. 명품백 뇌물죄, 주가 조작, 직권남용, 국정농단, 까도 양파 같네. 녹취록이라고 해봤자 명 씨와 지인 통화, 청담동 사건도 녹취록 있었지만 그때 그 결과 어떻게 됐나? 이런 의견. 이래서 아니면 말고식이 계속 효과를 보는 거다. 이런 의견. 이준석 의원 실불사에서 왜 만났나? 뭔 딜을 하려고. 또 이준석 의원은 의심하는 글도 주셨어요. 핵심 팩트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다. 이것도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여권의 가장 취약점인 김건희를 고리로 한 야당의 공작이 더 핵심이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준석 의원 잔머리 굴리다가 세된 건가? 이런 의견. 정치 몰입애들의 향연 같다. 이 사건 두고 끝없는 망상 뇌피셜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은기 부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이 폭로라고 해야 될지 보도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다 맞으면 김명선 의원은 그럼 이런 사람인 거잖아요. 자기한테 공천 준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배려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됐다는 이유로 배려해 준다는 사람을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다른 당에 넘어가겠다는 시도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받아줄 정치인은 없어요. 한동훈 대표든 이준석 대표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개혁신당이야 현직 의원이 4명이니까 4명이냐 5명이냐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으니 김명선 의원은 뭔가 얘기는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무슨 그 폭로와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공천거리라고 보고 이런 거는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초선 의원도 아니고 중진 의원인데 5선씩이나 되는 사람인데 자기 지역구를 그렇게 쉽게 안 바꾸거든요. 근데 지역구 바꾼다는 정황 중에 하나 나온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로부터 김해에 가면 대통령실에서 정책을 패키지로 뭐 지원해주겠다. 이거는 조언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조언이 아닌 거거든요. 왜냐면은 조언은 제가 지역구 한번 옮겨보시죠. 이렇게 하는 게 조언인 것이고 뭔가 국가 권력을 움직일 수 있고 뭔가 제도를 움직일 수 있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조언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든 뭐든 진실을 검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태균 부부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윤 대통령 아버지 자리 부근에 뭐 배치됐다는 그런 의견도 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미 그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어제 19일에 명태균 씨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고소 내용은 영부인은 김 의원과 텔레그램을 한 게 아니라 자기하고 영부인 사이에서 텔레그램을 한 거고, 그리고 이준석 천하람 의원에게 텔레그램을 보여준 것도 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뉴스토마토 기사가 나온 직후에 김영선 의원이, 그거는 명태균 씨가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이 영부인과 텔레그램은 없다라고 자기가 이미 임명을 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자료를 제출했냐 안 했냐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자료 텔레그램 자료가 있다 그러면 그걸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본인 또 무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료를 제출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수사 단계로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과거에 이제 공천 시즌에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그게 6개월이나 뒤에 이게 다시 한번 뉴스토마토 그러니까 기사를 통해서 재점화되는 건 좀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이미 수사기관에서 그 수사에 들어갈 내용들이고 그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 위해 가지고 뭐 공천 개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의도가. 그러니까 실제로 공천 개입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국 대표는 뭐 스모킹건이라고는 하지만 스모킹건이 말 그대로 연기 나는 총이지 않습니까? 조국 대표의 총은 그 총을 안 쏴도 방아쇠를 안 당겨도 연기가 나는 그런 총이 아닐까 싶고 네. 그거는 수사로 그 간단하게 밝혀질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평론가님께 이건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이준석 의원 관련 글이 많이 올라와요. 왜 처음부터 본인이라고 밝히지 않았을까? 응? 하필 개혁신당이 왜 이 지저분한 구설수에 오른 거냐? 그다음에 이준석 실망이다. 그러다가 국민 눈밖에 난다. 그 글은 왜 올려주셨을까요? 근데 그 전 뉴스토마토의 그 취재의 출발점이 이준석 의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이제 천하람 의원하고 접촉이 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제 좀 더 좀 밝혀질 필요는 좀 있는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